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트롯 황태자 화라보이스 박지현 씨입니다. 지현 씨가 화밤에 게스트로 출연한 날, MC 붐 씨가 우리 지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나오너라. 지현 씨는 흙 같은 존재라며 어렸을 때부터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노래가 배양토가 되어 저 같은 잡초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다며 나훈아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현 씨가 부른 나훈아 씨 노래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가나다 순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땡벌입니다. 땡벌은 우리 지현 씨가 미스터 로또에서 11주 만에 첫 승을 거두었던 곡이기도 하죠. 아주 의미 있는 곡입니다. 우리 지현 씨가 99점을 받아도 상대방이 100점을 받아 승리를 얻지 못했었는데요. 이날 지현 씨가 황금기사단의 지아 씨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현 씨의 첫 승의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었지요. 팬들조차도 월드컵 4강보다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며 지현 씨조차도 기쁨에 오늘 회식 쏜다 라고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사실 땡벌 이 곡은 강진 씨 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훈아 씨가 1987년에 이미 발표했던 곡입니다.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까지 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훈아 씨 노래 중에선 크게 히트하지 못한 곡이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강진 씨가 가수로 데뷔하고도 확실한 히트곡이 없어서 히트곡이 될 만한 신곡을 찾다가 땡벌이 마음에 들어 나훈아 씨를 직접 찾아가 이 곡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명한 가수가 되어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나훈아 씨는 왜 신곡이 아닌 이미 불렀던 땡벌이냐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강진 씨는 자기는 땡벌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강진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들어보고 강진 씨에게 맞게 멜로디와 가사를 편곡까지 해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원곡보다 훨씬 좋아진 땡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훈아 씨가 직접 불러서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었지만 나훈아 씨의 모창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을 염려해서 한 번만 들려주고 지워버리는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었다고 하지요. 편곡에 가이드까지 해줬음에도 나훈아 씨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가황입니다. 1987년 나훈아 씨가 부른 이후 13년 만인 2000년 강진 씨가 리메이크한 곡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발표된 땡벌이 강진 씨의 유명세의 시작이었지요. 그러나 이 곡도 바로 히트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조인성 씨가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히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였죠. 2006년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서 이승기 씨가 부르면서 대히트하게 됐던 곡입니다. 이날 우리 지현 씨 텐션도 너무 좋았고요. 듣는 사람들 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넓은 바다처럼 탁 트이고 사이다처럼 시원하며 뻥 뚫리는 그러면서도 트롯의 맛이 착착 감기는 그런 곡이었었습니다. 다음 곡은 명자입니다. 명자는 나훈아 씨 자작곡이지요. 2020년 발매한 앨범 아홉 이야기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앨범에는 유명한 곡이 많습니다. 테스 형이라거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곡과 함께 수록됐던 그런 앨범의 한 곡이지요. 명자는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곡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나 어릴 적 개구졌지만 픽하면 울고 꿈도 많았지. 왠지 잘 울고 잘 웃는 우리 지현 씨가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경연 당시에는 꿀벌즈 팀미션 메들리로 들려주기도 했었죠. 송도영 군의 하모니카의 잔잔하게 흐르는 천주에 이어 시작되는 지현 씨의 노래. 노래는 맨 앞에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현 씨의 맑고 깨끗한 음색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현 씨의 완곡을 그날은 듣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지현 씨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도 이 곡을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나훈아 씨의 명자와는 다른 지현 씨만의 감성으로 완성된 명자.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맑고 고운 음색에 저음도 아주 완벽했는데요. 지현 씨의 가창력과 곡 해석 능력이 돋보이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이 명자가 되어 지현 씨가 이름을 불러주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 모래시계인데요. 2017년 드림 어게인 앨범 수록곡으로 나훈아 씨의 자작곡입니다. 지나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는 이런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한 곡이었었는데요. 지연 씨는 가사 전달력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경쾌하면서도 맛깔나게 잘 불러주었는데요.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이지만 지연 씨를 보고 있는 순간만큼은 세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음 곡은 잡초인데요. 이 곡도 나훈아 씨가 자작곡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지연 씨는 화방, 나훈아 가요제에서도 불러주었지만 사실 가장 추억에 남는 건 경연의 마지막 인생곡 미션에서 잡초를 선택해서 불러주었었지요. 꿈을 찾아 서울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길가에 흔한 잡초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와닿는 게 많았던 노래라고 선곡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연 씨의 이 말 이후로 길을 가다 눈여겨보지 않던 잡초에 새삼 눈이 가게 되었는데요. 잡초. 사실 이름이 다 있을 건데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부르던 이름. 이날도 새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이 곡을 듣고 붐 씨는 노래 가사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 크게 와닿지 않았다며 지연 씨는 가진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잘생김, 리듬감, 매력적인 음색. 맞습니다. 어찌 보면 못 가진 게 없는 친구이죠. 여기에 성실함과 노력까지 갖추었으니까요. 김인열 씨는 잡초가 난초처럼 보였다. 너무 좋았다고 호평했던 무대이기도 한데요. 이제 모두 집에 잡초를 난초처럼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일까요? 이 곡을 만드신 나훈아 씨는 우리의 상상과 다르게 길거리에 흔히 있는 잡초에 영감받아 쓴 곡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가 같이 살던 집에 아이가 썼던 시를 개사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지요. 경쾌한 멜로디와 달리 가사는 아무것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생각해보시면 참 슬픈 일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바람까지 분다. 하물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항상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연 씨에겐 이제 엔돌핀 분들에겐 우리 지연 씨가 있으므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팔자인데요. 나훈아 씨 노래지만 나훈아 씨 자작곡은 아닙니다. 작사는 지명길 씨가, 작곡은 정경천 씨가 했는데요. 정경천 씨는 사실은 놀면 뭐하니에서 정차르트라는 별명으로 사실 대중에게 알려진 분이지요. 현철 씨의 사랑의 이름표,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 나훈아 씨의 고장난 벽시계 등 500여 곡을 편곡한 트로트계의 베테랑 편곡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연 씨 친구인 장구의 신 박서진 씨 활동 중인 진아의 작곡자이기도 하지요. 팔자 이 곡은 인생의 팔자를 표현한 곡으로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자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하다못해 3년만 젊어도 이리 살지 않겠네. 왜 이리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데도 우리 지연 씨 어떻게 이런 가사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타고납니다. 항상 보여주는 시원한 샤우팅. 가창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하물며 음색과 리듬,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았던 곡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추석 특집 인터뷰에서 이 무대만은 꼭 다시 봐주세요 하는 것이 있다면 이란 질문이에요. 우리 지연 씨는 제 무대에 딱히 만족을 못하는 편이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트랄라 브라더스에서 불렀던 팔자, 이 노래가 주위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애정하는 무대라고 밝히기도 했었지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청춘을 돌려다오입니다. 화밤에서 있었던 나훈아 가요제에서 연패공주였던 홍지윤 양과의 대결에서 불렀던 곡이지요. 이 곡도 역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1967년 신행길 씨가 발표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84년 나훈아 씨가 불러 히트시켰으니 이 곡을 세상에 빛보게 한 분은 나훈아 씨였던 것이지요. 우리 지연 씨는 순백의 슈트의 백마탄 기사의 비주얼에 구수하고 감칠만한 목소리로 이 곡을 또 다른 감성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훈아 씨는 남에게 노래를 잘 안 주는 분이지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곡이 강진 씨의 땡벌, 이자연 씨의 당신의 의미, 심수봉 씨의 여자이니까 이런 곡들, 가장 최근에는 박서진 씨의 진아야 등
이런 곡들이 나훈아 씨가 다른 가수에게 줬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나훈아 씨가 남들에게 잘 노래를 안 준다고 하지만 나훈아 씨가 우리 지연 씨에게는 꼭 한 곡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마탄 왕자, 잘난 놈 박지연 씨의 가왕을 노래하다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연 씨의 다른 곡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트로트 황태자 화라보이스 박지연 씨입니다. 박지연 씨가 불렀던 곡들 중에 오늘은 주로 서른도 씨의 노래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른도 씨는 본명이 이영춘 씨이지요. 당시 매니저였던 안태섭 씨가 지어준 예명이라고 하는데요. 서른도 씨는 1982년 KBS 신인 탄생을 통해 데뷔했고 그 이듬해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에서 소개됐던 잃어버린 30년으로 스타가 된 분이십니다. 서른도 씨는 초기의 노래들은 좀 제외한다면 여자, 보랏빛 엽서, 누이, 혼자이고 싶어요 등 자신의 곡을 대부분 스스로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지요. 서른도 씨는 멘토로 남진 씨를 꼽았었는데요. 서른도 씨가 부산에서 무명 가수로 노래할 때 남진 씨가 초청 가수로 오셨고 남진 씨가 멀리서 지켜보시고 서른도 씨를 불러서 내가 볼 때 가능성 있으니 열심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그 한 말씀이 오늘의 서른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우리 지연 씨에게도 남진 씨나 서른도 씨가 이런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지연 씨는 사실 서른도 씨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요. 오늘은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가나다 순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나만의 여인입니다. 이 곡은 서른도 씨가 작곡하고 부인이신 이수진 씨가 작사한 곡이지요. 이 부인이신 이수진 씨는 사실 결혼 전에는 영화배우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른도 씨의 노래 상당히 많은 곡들을 작사하신 그런 분이기도 하지요. 지연 씨는 노래가 좋아 2주차에 서른도 씨의 나만의 여인을 선곡해서 불러주었었는데요. 이날 장윤정 씨나 신유 씨, 작곡가 이호섭 씨가 노래를 들으며 흐뭇해하는 그러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띤 지연 씨를 볼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도 했었지요. 특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했나 이 부분에 소리를 쫙 지르는 이 부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사대로 나는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었지요. 다음 곡은 보랏빛 엽서인데요. 김현일 작사 서른도 씨가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서른도 씨의 숨은 명곡으로 평가받던 곡이었었지요. 작년 서른도 씨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40주년 콘서트 이름도 보랏빛 엽서였습니다. 우리 지연 씨는 섬섬섬 바다를 노래하다 해서 지연 씨가 불러주었었는데요. 섬섬섬 페스티벌은 전라남도 신안군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2021년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곡은 임영웅 씨나 영탁 씨, 이찬원 씨, 손태진 씨, 진혜성 씨, 신성 씨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커버한 곡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연 씨의 노래는 색스폰 소리와 너무 잘 어울리며 저음이 돋보이는 감미로운 음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곡이나 또는 다른 분들의 곡들과는 다른 색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곡은 사랑이 이런 건가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의 작사는 부인이신 이수진 씨가 하고 작곡은 서른도 씨가 한 그런 곡인데요. 우리 지연 씨가 2020년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참가번호 1번으로 나온 적이 있었지요. 이때 서른도 씨의 사랑이 이런 건가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치아 교정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애띤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좋아 첫 주에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불렀던 서른도 씨의 사랑이 이런 건가를 다시 부르게 되지요. 그전에도 잘 불렀지만 노래가 훨씬 세련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김용임 씨 감탄합니다. 우와, 막 이러면서 감탄하고요. 근데 교정기라고 있는데요. 자꾸 의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애띤 느낌도 많이 듭니다. 살면서 이렇게 주목받은 게 처음인데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서막이었지요. 앞으로 2년 안에 현재 박지연이 태어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노래하라고 격려해준 형님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그때 격려해준 그 사촌 형님에게 저도 감사드립니다. 안 그랬으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연씨 미스터트롯 전국 콘서트에서 무반주로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이젠 경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사랑의 트위스트인데요. 이 곡은 부인이신 이수진 작사, 서른도씨 작곡의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가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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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노래 제목을 상하이 트위스트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꽤 많이 계시는데요. 언론 보도조차도 상하이 트위스트라고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도 있는데요. 서른도씨가 노래할 때 상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띄어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이렇게 발음하다니까 그렇게 저한테 들리죠. 그래서 서른도가 입은 옷은 상하이라는 넌센스 퀴즈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경연 때는 팀 미션으로 꿀벌즈가 이 곡을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원곡보다 더 신나게 불러주어 가만히 앉아있기 힘든 무대였습니다. 특히 무대를 내려와 관객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공연장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도 멤버들이 함께 불러주었었는데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곡입니다. 근데 지연 씨에게 저는 딱 맞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로곡으로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애인이 돼주세요 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이수진 작사, 서른도 작곡의 곡이지요. 우리 지연 씨는 트랄라 브라더스에서 이 곡을 불러주었는데요. 서른도 씨의 애인이 되어주세요를 신청한 모녀가 있었지요. 어머님은 남편 투병하다 암으로 돌아가시고 남편 같던 애인 같던 딸맞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 병관하고 있다는 사연이었었습니다. 그날 우리 지연 씨 고개를 못 듭니다. 그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준 지연 씨, 엔돌핀, 해피바이러스, 긍정에너지 지연 씨가 치료사가 돼줄 겁니다. 꼭 완치되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노래는 정말 이리 간드러지게 노래를 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 이 노래를 듣고 애인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상으로 내려온 이 천사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곡은 춘자인데요. 이 곡도 이수진 작사, 서른도 작곡의 곡입니다. 우리 지연 씨는 트랄라 브라더스에서 이 곡을 불러주었는데요. 시작부터 외치는 춘자야. 아마도 엔돌핀 분들은 감정이입이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들릴 수도 있는 노래였었습니다. 정말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한 곡이기도 하지요. 맑고 경쾌하고 시원시원하면서 역시 꿀보이스에 편안하게 들려주는 노래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연 씨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지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사실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은 했지만 노래는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지연 씨가 미스터트롯 2 토크 콘서트에서 가족을 위한 노래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선곡을 해 가족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고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불러주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서른도 씨가 다른 가수에게 준 곡 중에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사랑해요 그대를, 그리고 우연희 씨의 우연히 같은 곡들이 있는데요. 서른도 씨가 우리 지연 씨에게도 이런 곡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트롯 황태자 화로보이스 박지연 씨입니다. 오늘은 박지연 씨와 박진영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진영 씨도 현재의 박진영 씨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사실은 좀 여성스러운 이름이지요. 남성분들은 오히려 박진영보단 박진형 이런 식의 이름을 더 많이 쓰는 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연 씨도 물론 이젠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남성적인 이름이라는 생각까지 들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름이 상당히 여성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지연 씨 빼곤 정치인 또는 배우, 아나운서, 농구선수 다 여성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연 씨 사실 미스터 트롯 이후 인터뷰에서 콜라보 해보고 싶은 뮤지션은 이란 질문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없겠지만 박진영 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제는 우리 지연 씨 중학교 시절 원더걸스 2PM을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고 JYP 오디션을 보고 싶었지만 노래나 춤은 취미로만 하라는 어머님의 반대로 꿈을 접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JYP 엔터테인먼트 팬이어서 원더걸스 2PM을 되게 좋아했고 덕질도 했다고 했는데요. 이제 성덕이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박진영 선배님한테 무엇을 어떻게 같이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혹시라도 선배님이 저를 활용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갖다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함께하는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박진영 씨는 사실 가수로도 유명한 분이지만 유명 기획사 JYP 대표이기도 하지요. 가장 도덕적인 기업 운영으로도 유명한 분인데요. 두 분은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박진영, 박지현. 왠지 형제인 것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두 분 다 키가 183으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 노래 실력도 비슷한 수준이지요. 왠지 인성과 재능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외모? 그리고 박진영 씨는 작곡이나 프로듀서 능력도 탁월한데요. 박진영 씨는 프로듀서에서 키워낸 남자 아이돌이 G.O.D, 2PM, 2AM 등이 있고요. 여자 아이돌도 꽤 많죠. 원더걸스, 미스 A, 트와이스, 이츠 같은 이런 그룹들이 있고 그 외에도 박지윤 씨, 비씨 등을 길러낸 그런 분입니다. 이제 우리 지연 씨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로또에서 우리 지연 씨, 박진영 씨가 만들고 불렀던 스윙 베이비를 불렀었는데요. 긴 기럭지에서 나오는 시원한 춤선, 그러면서도 귀여운 건 보너스였습니다. 원래 잘 춤을 추었었지만 이제 춤이 완벽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신나면서 어깨가 들썩이는 무대였었는데요. 요즘은 행사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도 하죠. 실제로 셰프에 찬 대전 팬미팅에서는 지금까지 노래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직캠이나 의상은? 이란 질문에 대해 지연 씨는 요즘에는 크루즈 2부 때 스윙 베이비를 꽤 잘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필바다 즐겁게 한 무대라고 하면서 지연 씨도 저녁에 한 번씩 유튜브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정말 신나는 댄스와 탁월한 비주얼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미스터 로또에서 소유미 씨와 함께 When We Disco를 불렀었는데요. 소유미 씨는 아이돌로 활동하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님이 빠이빠이야를 부른 소명 씨이고요. 오빠도 소유찬 씨로 모두 트로트 가수 집안입니다. 이 곡은 박진영 씨가 만들고 원더걸스 멤버였던 선미 씨와 듀엣으로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요. 이날 지연 씨를 좋아하는 전효진 양의 질투를 받은 무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전효진 양뿐만 아니라 정말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부러운 무대죠. 그러니 질투를 받을 만합니다. 지연 씨가 임백천의 백뮤직에 나갔을 때 함께 출연했던 정수라 씨도 방송에서 When We Disco를 부르는 걸 보고 너무 춤을 잘 춰서 깜짝 놀랐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무대입니다. 트랄라 브라더스에는 모창 가요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 씨는 박진영 씨로 빙의했었죠. 코모습 따라하는 건 너무 웃겼는데요. 박진영 씨의 허니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곡도 박진영 씨가 만든 곡이지요. 이날은 의상도 박진영 씨가 히트시킨 비닐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실내인데다가 조명까지 강하니 정말 땀이 많이 날 텐데요. 노래할 때 그 격렬한 안무를 다 소화하고 나니 입고 나올 때 비닐은 투명이었는데요. 땀이 가득 차 습기로 뿌얘졌지요. 즉 투명해서 불투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박진영 씨 노래는 안무가 격해서 웬만한 사람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연 씨 그 격한 안무를 하면서도 노래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정말 노래도 춤도 잘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노래 중간에 가성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지연 씨가 다른 노래할 때 잘 안 하던 부분이었는데요. 너무 잘 불러주었습니다. 이날은 사실 박진영 씨의 밈을 부탁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밈은 사실은 원래 생문학 용어였었죠. 그다음 요즘은 주로 밈이라고 말하면 인터넷상에 뜨는 재밌는 사진,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말이지요. 이 장면은 사실은 박진영 씨의 뮤비 중에 한 컷이라고 하는데요. 자기야 왜 자꾸 칭얼거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따라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날 우리 지연 씨도 이거 보여주었죠.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최수호 씨를 이기고 올라간 결선에선 박진영 씨 노래 중에 데뷔곡입니다. 날 떠나지 마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곡은 박진영 씨가 작곡하고 박진영 사실은 전부인이시죠. 서윤정 씨와 공동 작사한 곡이기도 한데요. 편곡은 김영석 씨가 한 곡입니다. 김영석 씨는 사실은 김광석, 이문세, 임재범, 신승훈, 성시경, 김건모, 조성모 씨 등과 작업을 한 한국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김영석 씨와도 곡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날 지연 씨는 섹시한 엉덩이 쓸기 춤도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아이돌 같은 댄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미스터 로또에서는 박진영 씨의 그녀는 예뻤다도 불러주었지요. 이 곡도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까지 한 곡입니다. 우리 지연 씨는 긴 팔다리에서 나오는 춤선은 물론이고 파워풀한 최고의 댄스 실력까지 보여주었는데요. 하물며 노래 가사가 너무 지연 씨와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만약 지연 씨라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온 천사였어. 정말 하늘에서 온 천사 같지요. 하물며 펜던색도 흰색입니다. 그녀는 날 사랑했어. 우리는 행복했어. 엔돌핀 분들이 더욱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이 정도면 중학교 때 JYP 오디션을 봤어도 붙었을 것 같은데요. 지연 씨에겐 죄송하지만 그럼 지금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었을 테니 왠지 저에게는 안 보신 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연 씨는 박진영 씨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박진영 씨가 만든 곡들도 많이 불러주었는데요. 박진영 씨가 만들고 원더걸스가 불렀던 노래들도 미스터 로또에서 불러주었었습니다. 우리 지연 씨가 안성훈 씨와 함께 원더걸스의 소핫을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이건 율동이 너무 귀여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혜성, 나상도 씨와 탑4가 함께하는 원더걸스의 노바디도 불러주었는데요. 경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탑4가 함께 무대를 꾸민 것은 이 곡이 첫 곡이었다고 합니다. 나상도, 진혜성 씨, 이 곡이 이렇게 구성지고 구수한 곡이었었나 싶은데요. 재미있고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엄정화 씨의 초대도 불러준 적이 있었지요. 이 곡도 박진영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초대는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뽕드림 팀이 불렀던 노래였었는데요. 미스터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는 지연 씨와 나상도 씨가 듀엣으로 불러주기도 했었죠. 완벽한 춤 실력에 섹시함까지 완전 아이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상도 씨 덕에 이 곡이 구수한 곡으로 들리기도 했던 곡이지요. 엄정화 씨에 따르면 그 당시에 박진영 씨 곡을 너무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뻤다 무대를 보면서 질투까지 했었다고 하지요. 너무 잘하고 곡도 좋아서 박진영 씨 곡을 받고 싶었는데 술자리에서 우연히 박진영 씨를 만나 곡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박진영 씨 감성으로 정말 섹시한 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연 씨도 박진영 씨를 정말 좋아하는데 딱 한 곡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씨 아이돌 걸그룹 뉴진스의 하이보이 춤을 춘 적이 있었는데요. 박진영 씨는 사실 춤은 정말 잘 추는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연 씨도 하이보이를 추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최수호, 박건호 씨와 함께 미스터 로또에서 이 곡을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사실 뉴진스는 아도어 소속인데요. 이 아도어는 방탄소년단인 하이브의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진스, 새 청바지겠죠? 매일 입는 청바지지만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청바지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이보이. 그럼 하이보이? 그럼 호감 가는, 설레게 하는 소년이란 의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연 씨에게도 되게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박지연, 박진영 씨가 형제 같은 사이가 되길 바라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임백천 씨와 인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 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한 설문조사에서 듣기만 해도 포근하고 따뜻한 음색의 소유자는 이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트롯 황태자 화러보이스 박지연 씨입니다. 오늘은 지연 씨와 임백천 씨의 백뮤직과의 인연을 회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 지연 씨의 라디오 첫 출연은 임백천의 백뮤직이었습니다. 언제나 첫이란 단어,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주면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백뮤직은 KBS 라디오에서 매일 낮 12시에서 2시까지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요. 딱 점심시간입니다. 백뮤직의 진행자인 임백천 씨는 대학가요제 출신인 그런 가수이죠. 1978년, 그러니까 2회 때죠. 대학가요제에서 고영선 씨와 함께 한마음이란 곡으로 장려상을 받고 가수로 데뷔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상을 탄 한마음이라는 이 곡을 만든 분이 우리에겐 개그맨으로 알려진 고영수 씨인데요. 고영수 씨는 자신의 곡을 발표한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데뷔 앨범이 어니언스와 함께 제작한 바로 그 앨범이기도 하지. 별이 빛나는 밤에 DJ 이종환 씨가 노래보다 입담이 좋으니 개그맨 하라고 해서 개그맨이 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에서 임백천 씨와 함께 노래했던 고영선 씨가 고영수 씨의 친동생인 것이죠. 임백천 씨의 대표곡은 1990년에 발표한 마음에 쓰는 편지일 것 같은데요. 이 곡을 만든 분은 변지섭 씨의 희망상을 만드셨던 노영심 씨입니다. 그리고 임백천 씨의 부인은 MBC 아나운서 출신의 김현주 씨인데요. 지금은 정치인이시죠. 임백천 씨는 45년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라디오계 레전드이자 국내 최장수 DJ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임백천의 백뮤직은 2020년 8월 31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2023년 제5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음악구성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주년 특집 백뮤직 콩창회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지연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던 것이죠. 바로 이 방송이 우리 지연 씨의 첫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 디바 정소라 씨와 걸그룹 부부걸 등이 함께 했었는데요. 지연 씨는 이날 흰색 니트를 입었었지요. 언제 봐도 팬덤색 흰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지연 씨 노래에 40년을 노래한 정소라 씨는 가수들이 이 시간에 노래하기 힘든 시간인데 너무 잘했다며 성량이 참 좋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지연 씨가 데뷔한 지 6개월 됐습니다 라고 하자 임백천 씨는 데뷔 6개월 만에 CF까지 찍은 대세남이라고 소개하면서 지연 씨 광고 멘트에 누나들이 다 심쿵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정수라 씨가 나를 보며 해달라고 하지요. 지연 씨가 광고 멘트 누나야를 하자 정수라 씨 정말 심쿵한다고 합니다. 임백천 씨 부탁에 이날은 누나야 밥 먹어도 해주었는데요. 방송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우리 지연 씨 보느라 전국의 누나들이 식사를 못하고 있었을 텐데 행복한 점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백천 씨가 시그니처 엔딩 포즈를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엔딩 포즈를 취해 주었는데요. 역시 시원시원한 기럭지에서 나오는 춤선이 참 아름답습니다. 임백천 씨가 키, 비율, 노래, 춤선, 인성까지 다 갖춘 가수라고 칭찬하셨죠. 노래 끝나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데 심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백천 씨, 춤을 잘 추는데 배웠는지 묻습니다. 지연 씨 배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댄스 동아리 같은 곳에 들어갔었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독학으로만 이런 실력이 정말 어릴 때 배웠다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정소라 씨도
춤을 너무 잘 춘다며 방송에서 박진영 씨의 웬이 디스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죠. 이 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스터 로또에서 불러줬던 곡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지연 씨의 놀라운 춤 실력의 시작일 뿐이었지요. 이날은 우리 지연 씨 팔자와 떠날 수 없는 당신을 불러주었는데요. 언제 들어도 아주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러나 지연 씨는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어서인지 공간이 좁아서인지 좀 쑥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트레이드마크인 꿀렁 웨이브는 역시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만에 우리 지연 씨는 예뻐하는 동생 최수호 씨와 함께 다시 백뮤직에 출연하게 되지. 지연 씨는 남자들이 소화하기 힘든 색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게 참 잘 어울립니다. 흰색이야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날은 흰 티에 보라색 가디건. 이 보라색도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색은 아닌데요. 너무 예뻤습니다. 이날은 우리 지연 씨 인형과 못난 놈을 열창해 주었는데요. 지연 씨 요즘 행사에서 항상 못난 놈 부르고 나선 못나지 않았죠? 라고 묻는 모습도 떠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불러준 인연은 하동진 씨 노래인데요. 우리 지연 씨가 미스터 로또에서도 불러주었던 곡입니다. 이 곡은 서른도 씨 노래를 주로 작사하시는 서른도 씨의 부인이기도 하신 이수진 씨가 작사를 했고 이유림 씨가 작곡한 곡인데요. 지금은 이수진 씨 가사에 서른도 씨가 주로 작곡을 하지만 이수진, 이유림 두 분은 서른도 씨 3집에서 주로 콤비를 이루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하동진 씨는 서른도 씨와 인연이 많은 분이죠. 하동진 씨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니까 등이 서른도 씨가 작곡한 곡이고요. 우리 지연 씨도 하동진 씨의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른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곡은 서른도 씨의 나만의 여인의 리메이크 곡입니다. 우리 지연 씨도 서른도 씨 노래 참 많이 불렀고 참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른도 편은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서른도 씨도 우리 지연 씨와 좋은 인연이 되어 좋은 곡 꼭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우리 지연 씨 잠버릇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면서 잘 돌아다닌다고 하죠. 앉아서 자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유전이어서 집에 CCTV 설치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날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사실은 오자 토크였었지요. 매력 포인트는 이 질문에 지연 씨는 네가 찾아봐 라고 했는데요. 계속 제가 추가되고 있는 유죄인간 박지연이 떠오르는 것은 오직 저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출연하고 싶은 예능은 이란 질문에는 리얼 예능 짱이라고 했는데요. 임백천 씨가 출연하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1박 2일을 자주 돌려보고 있다며 1박 2일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리고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꼭 1박 2일에서 지연 씨를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누나는 어때? 라는 질문에는 누나 좋지요. 가을 타나요? 라는 질문에는 너무 많이 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을을 느끼며 여행이라도 할 시간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임백천 씨가 새 앨범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요. 요즘 음악 많이 듣고 있다며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지연 씨 앨범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씨 백뮤직 끝나고 퇴근길에도 팬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팬들에 대한 다양한 애정을 표현해주기도 했었지. 백뮤직 PD님이 인스타에 올린 글에는 지연 씨의 혈액형은 연예인형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B형이고요. 제가 지연 씨의 혈액형과 MBTI에 관한 얘기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2월 12일은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의 멤버 전두환이 주도하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잘 알려진 12.12 사태입니다. 정말 슬픈 사건이지. 그러나 그 슬픈 일을 만회하고도 남는 커다란 사건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일어나게 되는데요. 1995년 12월 12일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지연 씨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20세기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두 차례 커다란 12월 12일을 맞이했었지요. 이 기쁜 12월 12일 임백천의 백뮤직으로
많은 엔돌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임백천 씨가 지연 씨의 생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임백천 씨는 저하고도 2번 만났죠. 키 크고 잘생긴 가수, 미소가 아름다운 가수, 참 사람 잘 보십니다. 그러면서 박지연 씨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노래를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수 겸 배우로 대중음악사의 20세기 가장 위대한 가수로 평가받는 프랭크 시나트라가 12월 10일이 생깁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연 씨가 프랭크 시나트라를 뛰어넘는 가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트로트 황태자 파라보이스 박지연 씨입니다. 종종 여성 가수 이야기를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두 분 다 프로고 앞으로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스타이다 보니 같은 행사장이나 방송을 같이 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2의 선 우리 지연 씨, 그리고 미스 트롯 2의 선 홍지은 양. 두 분 다 현역부로 나갔던 것이 아니지요. 아이돌부와 대학부로 나갔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무대를 통해 프로의 길에 들어서 가장 단기간에 스타가 된 분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요. 타고난 재능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동갑입니다. 1995년 돼지띠, 그 돼지띠 중에서도 황금 돼지띠입니다. 재물과 관련된 운이 좋은 띠이기도 한데요. 1995년생 대표적인 트롯 가수는 지연 씨와 지훈 양, 그리고 박서진 씨, 김희재 씨가 있는데요. 모두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트로픽에서 실시한 2023 FW 시즌 화보를 통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스타는 이라는 설문에서 우리 지연 씨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한다면 가장 옷발이 잘 받는 가수, 이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2024 우리 지연 씨가 콜핑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훈 양은 2023년 콜핑 모델이 이미 됐었죠. 그리고 2023년 남성 모델은 배우 곽동현 씨였었는데요. 2024년 남자 모델이 지연 씨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연 씨와 지훈 양이 함께 모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콜핑 사장님 참 현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연 씨와 지훈 양 두 분의 첫 인연은 미스터 트롯 2 오디션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훈 양이 마스터로 참가를 했었지요. 지연 씨의 첫 무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최단시간 오라트를 받은 진성 씨의 못난 놈, 그 자리에 지훈 양이 함께 있었지요. 그리고 작곡가 미션으로 지연 씨가 깜빡이를 켜고 세요를 부르던 날, 이날 미스트롯 6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요. 이날 축하 공연 후에도 지훈 양과 미스트롯 6가 모두 지연 씨의 공연을 보며 환호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경연 이후 화밤을 살리기 위해 지연 씨가 구세주로 자주 출연하다가 미스터 트롯 탑5가 계속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 씨의 화밤 첫 출연은 5월이었고요. 5월에만 화밤에 2번이나 출연했었습니다. 그러나 화밤의 안방마님이라 불리는 지훈 양이 소속사 문제로 방송 출연을 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었지요. 그러다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지훈 양이 방송에 본격적으로 복귀한 8월 이후부터일 텐데요. 지연 씨의 화밤 3번째 출연하던 날, 나훈아 가요제로 꾸며지는 날이었었습니다. 지연 씨가 부른 나훈아 씨의 노래들은 제가 사실 한번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따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날 화밤에서 지연 씨는 다시 복귀하는 지훈 양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공식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지훈 양은 화밤에서 10연패를, 지연 씨는 미스터 로또에서 9연패를 기록하며 연패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두 분이었었지요. 지훈 양은 미스터 로또에서 연패를 하던 지연 씨에 대해 방송을 보면서 짠했다 라며 박지연 삼행시를 합니다. 바뀌지 않을 거야. 지고 또 지는 건 현재로서 내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패의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지연 씨의 홍지훈 삼행시는 홍나보자였었는데요. 보면서 어찌나 귀엽고 웃기던지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이날 지훈 양은 3호를 불러서 91점, 우리 지연 씨는 청춘을 돌려다오를 불러 98점. 결국 이날 지훈 양이 패배를 하면서 연패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지연 씨, 지훈 양에게 가서 친구야 미안하다 라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이 모습 또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트랄라 블라더스에서 게스트로 지훈 양이 출연해 신곡 새벽차를 불러주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날 사실 제가 가장 재밌었던 장면 하나 있었는데요. 윤준엽 씨입니다. 윤준엽 씨가 다들 지훈 양을 보면서 정말 바비 인형 같다고 하는데 윤준엽 씨는 나도 재질은 바비 재질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웃겼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현역가왕이 우승을 한 트롯 공주 전유진 양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음식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이 펼쳐졌었습니다. 게임은 두근두근 노래방이었었죠. 지훈 양을 공격하는 진혜성 씨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불러주었는데요.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건데요. 심쿵해서 올리랬더니 웃겨서 올리지요. 그러나 결국은 117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걸어도 나오는 심장 박동수이긴 하지요. 그리고 날 지훈 양 웃음 참느라 벌칙받은 기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연 씨는 전유진 양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지연 씨 시작하기 전에 84까지 떨어져 있었지요. 지연 씨가 들어오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137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148까지. 사랑해도 될까요를 불러주었는데요. 지연 씨가 노래하며 다가가기 시작하니 151까지 올라갑니다. 이날 우리 마음은 아마도 전유진 양과 같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행복 100 두근두근이었지. 이날은 지연 씨와 지훈 양의 듀엣 무대도 있었는데요. 남진, 강예현 씨가 듀엣으로 불렀던 단둘이서를 불러주었습니다. 훈훈한 비주얼의 선남선녀의 탄탄한 실력이 뒷받침된 듀엣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10월의 마지막 밤 화밤에서였습니다. 왕기자랑 특집이었는데요. 이날 지연 씨는 왕기자랑 특집인데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다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자 지연 양은 얼굴이 끼 아니냐라고 말해 모두의 공감을 받던 그런 날입니다. 이날 MC를 보시던 장민호 씨도 TV조선의 자존심이라고 우리 지연 씨를 소개해 TV조선의 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했었지요. 이날 우리 지연 씨 이겨야 한다며 대결 상대로 지훈 양을 지목했습니다. 노래 전에 두 분이 절대 음감 게임도 했었지요. 100점을 가지윤이었었는데요. 우리 지연 씨 이렇게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는지 몰랐었습니다. 절대 음감 게임을 사투리로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런 남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날 지연 씨는 최석준 씨의 꽃을 든 남자를 불러주었는데요. 마술사의 모자를 쓰고 한 송이 꽃을 들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정말 꽃을 든 남자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성 화장품 브랜드 중에 꽃을 든 남자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옛날 광고에는 미남 축구선수 출신의 안정환 씨와 배우 김재원 씨가 모델이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지연 씨는 화장품 모델로도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연 씨 덕에 참 오랜만에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이 떠오르는 그런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미스터 로또에서 우리 지연 씨가 일이 있어 출연하지 못하던 날 탑7에 최초로 용병이 출연하게 되지요. 지연 씨를 대신해 지훈 양이 탑7 멤버로 합류하는데요. 우리 지연 씨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를 부르며 등장을 합니다. 지연 대신에 지윤, 이름도 비슷하다라고 김성주 MC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황금기사단의 박서진 씨나 MC 붐조차도 평행 이론을 제기하며 안도하지. 이름도 비슷, 둘 다 선, 그리고 승률도 비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C 붐 씨는 노래 실력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오는 연예인 1위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물며 경연 상대는 미스트롯 완의 선이었던 정미애 씨. 정미애 씨는 진성 씨의 님의 등불을 불러 98점을 받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훈 양 삼다소 소식을 불렀는데요. 노래는 잘하는데 라고 노래에 감탄을 하면서도 기대들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점수는 100점으로 승리를 합니다. 미스터 트롯 2의 선 지연 씨를 대신해 미스 트롯 2의 선 지훈 양이 미스트롯 1의 선 정미애 씨를 이긴 날인데요. 왠지 우연의 칠치고는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밤에서 히든 트롯 싱어 특집에서 이 두 분이 또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지훈 양은 장민호 씨의 저라를 불러주었습니다. 지연 씨는 김용림 씨의 부초 같은 인생을 불러주었는데요. 부초. 물에 떠서 사는 풀인데요. 이 곡은 소산, 상준 씨 작사의 공정식 작곡의 곡입니다. 공정식 작곡가는 김용림 씨의 부초 같은 인생 외에도 사랑님, 빙빙빙 등을 작곡하신 분이고요. 공정식 가요제도 개최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작사가 소산 그리고 작곡가 공정식 콤비가 만든 곡이 진혜성 씨의 사랑 반 눈물 반 이런 노래도 그분들의 작품이고요. 이 노래는 사실 근데 듣다 보면 내 인생 고달프다 물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경쾌한 리듬과 달리 그 속에 있는 노래 가사가 더 와닿는 그런 곡입니다. 이날 지연 씨가 이겼는데요. 태연 양 이날도 지은 양이 아닌 지연 씨를 여로해 팀원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두 분이 함께했던 또는 하는 방송은 갈수록 많아질 것 같은데요. 특히 TV조선에서는 자주 함께하는 무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다른 방송이나 행사를 통해서도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꾸준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화라보이스 트로트 황태자 박지연 씨입니다. 오늘은 지연 씨의 인연이 있는 분들 중에 전유진 양과의 인연을 알아볼까 합니다. 전유진 양은 2006년생 포항 동성고등학교를 다닌 아직 고등학생이지요. 2019년 미스트롯의 송가인 씨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따라한 것이 트로트를 시작한 계기라고 합니다. 2019년 포항 해변 전국 가요제에 출전해 대상을 타면서 트롯 신동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MBC 편의중계 준우승을 차지하고 미스트롯 2에 나왔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역가왕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이기고 우승한 실력자이기도 하죠. 우리 지연 씨와 인연은 미스터 로또부터인데요. 미스터 로또 트롯 원정대 여전사 특집에 전유진 양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전유진 양은 미스터 트롯 2에 본방을 사수했는데 실물로 보니 너무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며 원픽으로 우리 지연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대 팀으로 나온 것이니 팀 멤버들의 원성이 쏟아지기도 했었지요. 이날 전유진 양은 미운 사내를 불러주었는데요. MC들의 권유로 유진 양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지연 씨가 옆으로 다가갑니다. 유진 양 노래 간주 중에 지연 씨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지요. 이날 우리 지연 씨는 이 시대의 대세답게 대세남을 불러주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대세남은 가수 승국이 노래인데요. 곡을 만든 분이 가수 겸 배우인 임창정 씨죠. 임창정 씨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금잔디 씨의 서울가 살자를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이날 지연 씨는 절제된 감정 처리에 안정적인 표현이요. 그러면서도 시원한 가창력까지 항상 그렇듯 귀호강, 눈호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지연 씨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데 임창정 씨도 우리 지연 씨에게 노래 한 곡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로또의 전윤 양이 다시 나옵니다. 전윤 양은 2달 동안 지연 씨만 생각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키도 크고 무대에서 멋있고 귀엽다라고 지연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고정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매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날은 지연 씨와 전윤 양의 대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전윤 양은 사실 방송을 봤는데요. 계속 지고 계시더라며
살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 지연 씨는 장윤정 씨의 세월아를 불러주었는데요. 시작 부분, 가려거든. 이때부터 느껴지는 간드러진 꺾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시원함이란, 속이 답답할 때 활명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노래처럼 세월이 가는 게 야속한데도 지연 씨 노래 듣다 보면 하루가 절로 갑니다. 구성지면서도 맛깔나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전유진 양이 이날 지연 씨 노래할 때 장미꽃을 전하는 대담함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고는 아직 소녀이다 보니 많이 부끄러워합니다. 이날 결과는 97점 동점이었는데요. 전유진 양은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날 우리 지연 씨는 진욱 씨, 안성우 씨, 최소우 씨와 함께 남진 씨의 나야나도 불러주었는데요. 전윤 양은 우리 지연 씨 노래 눈길을 띄지 못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나는 우리 지연 씨. 사실 저도 눈을 띄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 씨 목포 선배이신 남진 씨의 나야나는 양인자 작사, 차태일 작곡의 노래인데요. 양인자 씨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분이지요. 조용필 씨 노래 중에 그 계열의 찻집, 바람이 전하는 말, 킬리만자로의 표범, 서울 등 20여 곡을 거의 가사를 썼던 분이시고요. 그 외에도 임주리 씨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문주란 씨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그뿐만 아니라 김국환 씨의 타타타, 이선희 씨의 알고 싶어요, 혜은 씨의 열정. 물론 남진 씨 노래 중엔 나야나 외에도 남자다잉, 그리고 뮤지컬 명성황후의 노랫말도 드신 분입니다. 물론 차태일 씨는 남진 씨의 나야나, 둥지, 파트너 등을 작곡하신 그런 분이기도 하죠. 이날은 우리 지연 씨, 소유미 씨와 듀엣 무대도 있었는데요. 우리 지연 씨가 정말 좋아하는 박진영 씨의 When We Disco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박진영 씨가 원더걸스 출신의 선미 씨와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죠. 긴 기럭지에서 나오는 시원한 춤선, 그러면서도 귀여움은 덤입니다. 정말 춤까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신나면서 어깨가 들썩이는 무대였었는데요. 그러나 이날 이 무대는 전유진 양의 질투를 받기도 했던 무대이기도 하지요. 결국 소유미 씨는 전유진 양에게 언니가 미안해 라고 사과도 합니다. 소유미 씨는 사실 그 아이돌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트롯 가수로 전향한 분인데요. 아버님이 빠이빠이야를 부른 소명 씨이고 오빠도 수유찬 씨로 모두 트로트 가수 집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종영했지만 새롭게 단장했던 트라라 브라더스에도 트롯공주 전유진 양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소론도 씨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라는 곡을 불러주었는데요. 정말 고등학생답지 않은 뛰어난 노래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맛있는 음식을 차지하기 위한 트랄라 브라더스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이날은 이영자 씨도 인정한 탕수육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비주얼만으로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었는데요. 게임은 두근두근 노래방이었습니다. 전윤 양은 일단 최소호 씨의 공격을 받습니다. 최소호 씨는 멜로망스의 취중 고백을 불렀는데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오빠 최소호 씨, 유진아를 외치며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전윤 양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심장 박동이 150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등장한 우리 지연 씨. 전윤 양은 미스터 로또에서 이미 2번 봤으니 이날이 지연 씨와는 벌써 3번째 만나는 날이 될 텐데요. 지연 씨 덕에 지연 씨 팀이 이겨서 탕수육과 볶음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 살살 하라고 했더니 나야 유진이에겐 아저씨지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연 씨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죠. 지연 씨가 시작하기 전에는 84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 씨가 들어오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137까지 올라가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148까지. 그러나 우리 지연 씨, 유진아, 너한테 좋은 향기가 난다. 내 취향이라는 아재 개그로
유진 양 조금 안정이 되며 130까지 떨어지는데요. 지연 씨는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잔잔한 세레나데에 전윤 양 조금 안정이 되면서 박동수가 좀 떨어지지요. 그러나 지연 씨가 노래하며 다가서자 151. 이날 우리 마음이 전윤 양과 같지 않았을까요? 행복 100. 전윤 양이 MBN 현역 가왕에서 우승함으로써 MBN과 TV조선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한동안은 지연 씨와 방송을 통해서는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행사나 이런 데선 만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오누이 같은 사이로 한국의 가요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